자, 오케이.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출을 보고 있잖아. 이제 이것도 기출이긴 한데 기출을 보면서 방학 때 진도를 땡겨야 돼. 그래야지 고3 기출을 갖다가 빨리 보는 게 되게 유리해. 고3 기출을 고3 때 보면은 늦어. 미리미리 좀 봐야. 그리고 나서 고3 때는 EBS를 안 볼 수가 없잖아. 저 고3 때 내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EBS를 봐. 남들 다 보는데 나 혼자 안 보면 어떡해. 그 간접연계 때문에 소재적으로 여기 EBS에 나온 소재가 그대로 시험에 나오면 아무래도 그 소재를 갖다가 본 애들이 당연히 유리했을 거기 때문에 또 안 보면 불안하고. 자, 7번 하겠어요. 7번 하겠어요. 자, 볼게요. 이건 좀 쉬운 것 같은데 글도 짧고요. 가볼게요. 좀 가볍게 간 다음에 이거는 좀 빨리 가도 될 것 같아요. 가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look for safety and security, 안전과 안정을 찾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얘는 안전, 그 다음에 얘는 안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popular thinking, 대중적인 생각, 인기 있는 생각이 아니라 popular가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이고 대중적이라는 뜻도 알아두셔야 독해를 해 먹을 수가 있어요. 대중적 사고, 일반적 사고에서 안정감을 갖다가 또는 안정을 찾는다는 거죠. 남들 하는 대로 하면 얼마나 편해. 좋잖아요. 남들 다 대학 가니까 니네 대학 가는 거 아니야. 아니죠. 미안해요. 남들 가니까 물론 너네도 가야 되니까 가는 거고. 그러니까 남들이 간다고 해서 가는 것보다는 우리도. 근데 또 어떨 때 보면 남들이 하니까 뭐 옷 살 때 남들 사는 거 사잖아. 그래서 그들은 더워요? 좀 더워요? 오케이. 잠깐만요. 일단 초반 부분이니까 중간에 나가는 것보다 초반 부분에 좀 에어컨 좀 켜고 올게요. 이게 온도가 습도가 높아갖고 이제 약간 안 틀면 좀 약간 뭐랄까 그 느낌이 약간 이게 딱딱한 느낌 막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좀 틀어볼게요. 자, 많은 사람들은 대중적 사고에서 안전과 안정감을 찾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파악하고 이해해요. 뭘 파악하고 뭘 이해하냐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죠. 남들 다 대학 가니까 우리도 대학 가야 되는 줄 알잖아. 물론 그렇기도 한데 그 다음에 그것이 좋은 생각임에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아주 끝나네요. 대부분의 사람이 무언가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뭘 나타내는 거냐? represent라는 게 나타내다, 표현하다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건 뭘 나타내는 거예요? 공정함과 평등함과 동정과 그 다음에 민감함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우리의 일반적 생각이에요. 남들이 뭔가를 하면 남들이 모두가 하면 우리는 따라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공정함과 평등과 동정, compassion, passion은 열정이지만 compassion은 동정이죠. 그러한 동정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감함을 우리가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맞지? 그죠? Right? 맞지? 근데 바로 주제가 나옵니다. Not necessarily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반전이 생기는 거야. 결국 이 전까지는 right 여기까지는 대중적 사고가 플러스였어요, 마이너스였어요? 일반적 사람들의 입장에서 플러스예요. 근데 그런가? 맞지? 아닐걸? 그러니까 바뀌어야죠. 대중적 사고는 말해요. 이제 예시가 3개가 나옵니다. 물론 정원이가 이 독해의 내용을 이해 못하진 않았을 거야. 근데 답 찾는 것 쪽이 문제일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빨리 갈게요. 대중적 사고는 말했어요. 일반적 사고는 지구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했죠.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지가 아니라 코페르니쿠스가 연구했어요. 그 별과 행성을. 그리고 나서 증명을 했죠. 수학적으로. 뭘 증명했냐?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우리 태양계가 얘네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 공전한다라는 걸 나타냈죠. 결국 코페르니쿠스의 사례, 대중적 사고가 맞았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얘네들은 천동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지동설이 맞는 얘기였죠. 자, 두 번째, 대중적 사고는 말했어요. 서저리라는 게 웹과 수리요. 이 뉴스 이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째는 것. 웹과 수술이
didn't require 깨끗한 도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지. 수술하는데 막 의사가 밥 먹다가 와가지고 막 위에다 무슨 음식 묻히고 막 썰어 막 이런 거죠. 그러나 조셉 리스터라는 사람이 연구했어요. 뭘 연구했냐? 병원에서의 높은 사망률을 연구한 거야. 아니 왜 병원에서 자꾸 사람이 죽지? 살리려고 하는데 다 죽어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트로듀스트 도입했어요. 뭘 도입했어요? 엔티셉틱이라는 게 살균 또는 소독이라는 살균이라는 그러한 관행을 도입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관행이 즉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버렸죠. 결국 아까 코페르니쿠스가 1번이고요. 두 번째 2번이 조셉 리스턴인데요. 결국 역시 대중적 사고가 맞았다는 걸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야. 하나 더 나오네. 이제 그만 나와도 되는데 뭘 3개까지 얘기하는 거야. 쉬운 글인 거야. 그래서 popular thinking 대중적 사고를 말했어요. 뭐였냐면 옛날엔 그랬잖아. 아니 미국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도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진 지 얼마 안 됐대요. 1850년대가 중반에 그때 투표권 가졌대요. 한 150년, 170년? 그전까지는 남자만 투표권이 있을 때잖아. 여성들이 투표할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대중적 사고였어요. 뭐니 여자가 이런 거 있잖아. 그러나 또 바뀌면 되죠. people 누군지 모르겠는데 에머니 팬커스트와 수전 B 앤서니와 같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싸웠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뭘? 그 권리. 당연히 뭐 쉬우니까 내용적으로 어떤 권리, 뭐 할 권리를 여성들이 나서서 싸워서 얻어낸 거예요. 뭐 할 권리? 투표권, 이 참정권 이런 거죠. 오케이? 역시 대중적 사고가 틀렸다는 거지. 예시가 3가지나 나왔잖아. 차고 넘쳐 남아돌아마.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야 돼? 너무 성급해? 대중적 사고 마이너스. 너무 성급한가? 하지만 더 이상 뭐가 있어? 그 이상은 뭐가 있어? 막 대단한 거 바라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말할 수가 있죠. 뭐냐면 안전이 있다. 어디에? 숫자 안에는 안전이 있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나 항상 옳지는 않다. 얘들아, 이때 이 숫자라는 게 어떤 숫자겠어요? 많은 숫자겠어요? 적은 숫자겠어요? 그치, 그런 거지. 사람들이 모이면, 아니 솔직히 그런 면도 있잖아요. 아니 뭐 사고가 나는데 나 혼자 여기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물론 다 같이 죽을 수 있지만 왠지 남 가는데 따라가야지 우리가 안전한 거 아니야. 근데 항상 그게 아닐 수가 있다. 끝까지 이거네. 끝까지 많은 사람들의 생각, 일반적 사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물론 이렇게 이해했는데 보기가 겁나게 꽈가지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보기를 보세요. 7번에 봐봐요. 1번 majority rule 다수의 법칙은 공정함에서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요. 2번에 대중은 군중은 일반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간다. 3번에 지도자와 추종자의 역할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4번에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 5번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뭐? 잠깐만. 문장 끝났죠?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엇에? 받아들임과 그 다음에 지성 사이에, 받아들이는 것과 지성 사이에는, 지능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아, 말을 좀 어렵겠지만 분명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정도 끌어낼 수 있어요. 대중적 사고가 틀렸다는 것 같다가 이 답으로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정원아 몇 번이에요?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아, 나 지금 막 빨리 쓰고 싶은데 네가 답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못 쓰겠습니다. 대중적 사고가 틀렸다. 너 인정하지? 뻔하거든? 이 정도거든?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할 건 이거야. 이런 다음에 보기에다가 연결시키는 거는 갖다가 이제 또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솔직히 그 부분은 니네가 해야 돼. 왜냐면 보기에 뭐가 나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건 내가 맞출 수 없잖아. 나는 그 밑길에 해주는 사람이고 보기가 나오는 건 어떨 때는 어려운 보기가 나오고 어떨 때는 쉬운 보기가 나오잖아. 그래요. 5번이에요. acceptance. 내가 이제 설명할게요. acceptance는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intelligence는 너네는 쓸 필요 없죠. 보기에다가 그 보기에다가 내가 적을 거니까 이거죠. 수용.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대중적 사고예요. 그러면 지성이라는 건 뭐예요? 얘는 true예요. true. 올바름이에요. 올바름. 그렇죠?
이게 진실이에요. 결국 둘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내용이잖아. 엄청난 차이야. 대중적 사고가 옳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대중적 사고를 그냥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게 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보기를 끌어내는 걸 갖다가 이제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언어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보기까지를 맞출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글을 읽어서 이것까지는 우리 같이 하자. 근데 보기로 넘어가는 건 이건 진짜 솔직히 내가 너무 무책임해 보이지만 이건 진짜 솔직히 같이 각자 해야 되는 거야. 어휘 실력이라든가 이런 말귀를 다 알아내는 건 충분히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저거는 뭐 그런 시험잖아.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씨 뭘 하지? 할 게 진짜 없었나? 아닌데 뭔가 할 게 있었는데 에이 없는 것 같은데 오케이 없으면 뭐 굳이 매달 필요 없고 뭐 쉬운 글이니까 이건 나중에 해서도 더 대단한 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요약본 정도 나오겠죠. 이거는 아니 뭐 물론 뭐 그건 이제 나의 이제 예측일 뿐이지만 별로가 진짜 할 게 없나. 이 정도만 볼게요. 봐봐요. 컴패션 내가 아까 여기서 생각하고 있다가 이거 동정이라 뜻이죠. 이런 어휘는 좀 챙겨주세요. empathy 뭐예요? 공감이죠. 공감. 그 다음에 sympathy 이 정도 어휘들을 챙겨주세요. sympathy와 여기 나와 있는 compassion 얘가 동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 알아봅시다. apathy는 무관심이고요. 무관심. 아니 신경 안 쓴 거야. antipathy 얘는 반감이 되겠어요. 반감. 싫어하는 거. apathy는 그냥 관심 자체가 없는 거고 antipathy는 관심이 있죠. 왜 싫으니까. 싫어하는 놈이야. 반감을 느끼는 거죠. 요 정도는 의미를 단어를 챙겨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 말고는 뭐 이렇게는 얘기할 게 별로 없네요. 이를 잘 갖고. 자, 그 다음에 13강으로 갑니다. 맞죠. 다 했죠. 깜빡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더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앞번호는 소리 아니에요. 잠깐 들었어요. 자, 13강에 다 불러드립니다. 13강의 4번에 1번. 그 다음에 5, 6, 7에 113. 이렇게. 자, 여러분 어디 있어요? 4번 하나. 그 다음에 정원이는 6번 한 개. 오케이. 4번 한 명, 6번 한 명. 나머지는 그냥 처음부터 지문 구성으로 하고 4번, 6번을 각 찾는 식으로. 자, 4번이 어느 쪽 가볼게요. coincidence예요. 우연이에요. 우연의 일치가 되는 거죠. 우연 또는 우연의 일치예요. 우연의 일치예요. 근데 뭐냐? That is statistically impossible. 이거죠. 또 나오네요. statistic. 아까 statistician 단어를 안 적었는데 고독해가 어려운 독해가지고 딴 걸 못했는데 statistics 이렇게 쓸게요. 얘가 명사로서 통계학이에요. 통계학. 그래서 statistics가 통계학, statistically가 통계적으로, statistician이 아까 통계학자였죠. 그 중고차.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우연의 일치가 우리에게 뭐인 것처럼 보인다. 투어스를 갖다가 가로를 묶으세요. 그래야 seems like 뭐뭐처럼 보인다. 뭐처럼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러한 사건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연의 일치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니네 잠깐 이거 얘기하면 좀 길어지긴 하는데 야 이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수업을 하고 있잖아. 나랑 지금 영어 수업을 하고 있잖아. 이거 엄청난 대단한 일인 거 알아? 그러니까 대단한 게 뭐냐면 야 이게 우리 지구가 이 태양계에 이 위치에 있지 않았으면 생명체가 없었겠죠. 그죠?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지 않았으면 생명체가 없어요. 그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딱 적당한 거리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딱 각도가 적당하게 기울어졌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 다음에 온도의 변화가 유지가 되어지면서 적당하게 생명체가 살아나갔고 우리가 태어났잖아.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확률도
우리 엄마랑 아빠가 만날 확률이 엄청나게 작았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결혼해갖고 또 어떤 유전자가 우리에게 돼갖고 이제 우리한테 엄청나게 오고 그 다음에 이 동네에 살게 될 확률 그 다음에 이런 거 보면 정말 우리가 진짜 뭐 대단한 것도 뭐 어찌 보면 대단한 게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 명이 또는 한 명은 이제 집에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 만났다는 것도 굉장한 인연인 거야. 그치? 너무 대단한 거야 진짜. 너무나 뭐 진짜 단순하게 60억, 70억이라는 인구 중에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경기권 여기 동네에 살면서 우리가 만났다는 거 뭐 직업이 또 학생이고 또 강사니까 그런 거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뭐 이거 좀 얘기가 드렸고요. 로또 야 봐봐요. 로또가 800만 불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로또 1등 당첨되는 거 불가능해.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뭐처럼 비합리적인 사건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에다가 전 재산 몰빵하는 건 합리적인 거야? 비합리적인 거야? 비합리적인 거죠. 또라이죠. 그렇지? 물론 운 좋아가지고 이제 당첨되면 모르겠지만 그런 거야.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정한다는 거죠. 이건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건 기적이야. 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나 as Montaigne had said, 몽테뉴라는 프랑스가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the origin of a miracle, 기적의 유래, 기적의 원인, 기적이 처음 시작되어진 유래와 원인은 우리의 빈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At the level of our knowledge, 우리의 자연에 대한 지식의 단계에서. 그리고 뭐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는 거죠. 얘들아, 그러면 얘들아가 아니라 이제 이거 이제 여러분 봐요. 기적의 원인은 자연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빈칸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빈칸이죠? 자연에 대한 우리의 지식 수준에서의 빈칸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거 앞으로 읽어봐야겠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이 자리에 자연이 들어가야 돼? 자연의 반대가 들어가야 돼? 그치, 그런 거야. 자연 때문에 기적이 발생한 게 아니라 빈칸 때문에 자연이 아니라, 그쵸? 그 정도만 체크하는 거야.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 자연이 아닌 거구나. 자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빈칸이구나. 자, 그 다음에 예시 갈게요. 아주 영광스러운 기적이 have been later on discovered야. 이런 거 이렇게 딱 볼 수 있어야 돼. later on을 묶어요. 그 다음에 have been discovered,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기적이 발견되어지는데 언제? later on이 뭔 뜻이에요? 언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발견되어지는 거야. 그때는 기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뭐라고 발견되어지냐? to be obedience, 순응. 복종이라는 뜻이죠. 따르는 거. 뭘 순응하는 것이냐?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또는 기술적 발전. 어떤 발전이냐? That was not widely known at the time. 그 당시에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러한 기술적 발전으로 나중에 발견되어진 거죠.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기적이 그때는 기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연의 법칙을 따른 것이었고요. 또는 그 당시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기술적 발전으로 나중에 발견되어져 왔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저때 5월에는 누구와 누구의 병렬이에요? 이런 거 잘했다. 모인다고?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 점수를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하면 올릴까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올리지? 어떻게 하지? 되게 추상적이잖아. 그래 열심히 해야지. 단어를 외워야지. 그래 열심히 해. 하는데 결정적인 건 이런 요소라니까.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점수가 올라가는 거야. 오히려 더 깔끔하지 않아? 또 단순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하면 되는구나. 단어 외우는 거 겁나 빡세지. 이것도 외워야 돼, 저것도 외워야 돼. 근데 병렬은 너무나 단순하고요. 너무 깔끔해.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야지만 점수 오르는 거야. 무엇? 네이처. 아니야. 좀 더 보여줄게요. 봐봐요. 영광스러운 기적이 나중에 뭐인 것으로 밝혀진다고요? 자연의 법칙을 순응하는 것과
또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일부러 이거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기술적 발전인데요. 그 당시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기술적 발전인 것으로 밝혀진 거야. 처음에는 기적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기적이 아니었네? 가 된 거죠. 자, A, B 이제 보이시나요? 무엇과 무엇? 어디? 수능, obedience와 technological development가 되겠어요. 이거야. 처음엔 기적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자연 법칙을 따른 거야. 처음엔 기적인 줄 알았더니 과학기술적 발전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 이 정도 모세 알아요? 모세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끌고 탈출하는데 저 뒤에서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와요. 그랬을 때 바다를 건너는데 딱 앞에 섰는데 바다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쾅 내려치니까 어떻게 돼? 홍해가 갈라졌어요. 우와, 하나님이 갈라준 거죠.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병사들이 오니까 다시 물이 들어와가지고 걔네가 휘말리지. 뭐야? 기적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뭐지? 원래 그 동네가 그 시기에 밀물썰물에 의해서 바닷물이 빠졌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뭐야? 자연 법칙을 따른 것뿐이야. 알겠어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B의 경우는 뭐가 있을까? 모르겠다. 과학기술 발전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초전도체 알아요? 초전도체? 얼마 전에 초전도체 우리나라에서 누가 발견했다고 했는데 그 개뻥이었지. 초전도체라는 게 상온에서 물질이 떠 있어. 물질이 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실험실에서 초전도체를 갖다가 발견한 거야. 발견해갖고 과학적으로 발전한 거야. 그리고 너네한테 와갖고 그 물질을 갖다가 띄워. 너네는 몰라 그걸. 그러면 너네 입장에서 이게 뭐처럼 보여? 나 혼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뭐처럼 보여? 모세가 바다를 가는 게 그 당시에는 뭔 줄 알았어? 기적인 줄 알았잖아. 알고 봤더니 자연 법칙을 따른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갖다 막 띄워. 그러면 너네 뭐처럼 보여? 기적처럼 보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과학기술이었다는 거야. 니네가 모르는 기술. 이거들. 그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과학적 기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오케이? 결국 여기까지. 기적은 진짜 기적인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오케이? 더 볼게요. 그래서 독일의 시인 괴테가 다음과 같이 이걸 표현한 거예요. phrase라는 게 표현하다. 뭐 말한 거야, 말한 거. phrase가 어구잖아. 어구, 어구. 뭐라 표현이냐? Things that are mysterious, 신비스러운 것은 그러나 아직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신비스러운 것 중에서 기적도 있겠죠. 진짜 기적이 있겠죠. 근데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문장 좋은데요. The miracle, 기적은 가정하는 거야. 뭘 가정하냐면 잘 봐봐. 물어보고 있어. The intervention of a higher power, 더 높은 힘의 intervention, 관여, 개입. intervention 명사형이죠. 옆에다가 동사를 넣습니다. intervene 이라는 단어가 동사예요. intervene이 관여하다, 개입하다. 가끔 방해하다에 글 쓰이는데 관여하다, 개입하다. 자, 기적은 뭘 가정하느냐? 더 높은 힘의 개입을 가정해요. 근데 어디에서? 그 발생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뛰어넘어요. 뭘 뛰어넘어요? 인간의 능력인데 to grasp, 이해하는 능력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물어본다고 했죠.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 또 내가 뭔가 알려줄게요. grasp이라는 단어가 너네 hold라는 단어 있잖아. hold. 그 다음에 grip. grip은 피죠. 그 다음에 grab. 그 다음에 grasp. 이렇게 한번 쫙 적으세요. hold, grip, grab, grasp이에요. 이거 다 쉬운 단어예요. 다 뜻이 뭐냐면 붙잡다의 뜻이에요. 붙잡다. 움켜쥐다. 손으로 딱 붙잡는 거. hold, grip, P, 그 다음에 얘는 B, 얘는 P. 얘네들이 다 붙잡다의 뜻이야. 근데 이 붙잡다에서 파악하다와 이해하다의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도 또 알아두셔야 돼.
약간 내신 느낌보다는 정규 느낌으로서의 어휘입니다. 내신의 선생님이 이 브레스를 갖다가 땅으로 바꾸고 하지 않고 평소에 독해할 때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자, 이 문장 한번 더 봅니다. 봐봐요. 기적은 더 높은 힘의 개입을 가정해요. 어디서? 그것의 발생에서. 그리고 그건 인간의 이해 능력을 뛰어넘어요. 오케이? 자, 질문 들어갑니다. 이치요. 뭘 가르쳐요? 무엇의 발생? 무엇의 발생에 높은 힘의 개입을 가정해요? 기적, 기적이에요. 미라클, 기적이에요. 즉, 기적이 발생하려면 뭐가 개입해야 돼? 더 높은 힘이 개입해야 돼. 누구? 하나님.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이해 능력을 뛰어넘어요. 주관대죠? 선에서 뭐예요?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 발생. 아닌데. 기적의 발생이 인간의 이해 능력을 뛰어넘는 게 아닌데. 묶어야 돼. 기적의 발생에는 뭐가? 높은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 높은 힘은 인간의 이해 능력을 뛰어넘죠. 하나님의 힘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죠. 그 하나님의 힘이 기적이 발생하는데 개입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원래 기적이라는 관점이죠. 그러나 원래 기적은 그런 거잖아. 그러나 there are methodical 체계적이고 단순한 방법이 있다는 거야. 어떤 방법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을 초래하는 체계적이고 단순한 방법이죠. 근데 뭐 없이 디바인이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 신성한 이 revelation이 안에 나와 있죠. 계시, 신성한 계시와 inspiration 영감, 신성한 신성이 아니라 신성한 계시와 영감 없이 기적을 초래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어야 돼. 내가 중간중간에 지금 모은 것 좀 중간에 많이 좀 내가 끊기고 있긴 한데 내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야 성적이 오른다는 거야. 내가 자꾸 건드리잖아. 니네가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나 자꾸 확인하고 건드리잖아. 아이씨 왜 이렇게 책에 있다고 물어보지? 아니 난 답만 풀고 싶은데, 난 답만 맞추고 싶은데 자꾸 이성을 하셔야 돼. 봐봐요. 신성한 계시와 영감 없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간단한 방법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 간단한 방법 위에 나왔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조금씩 내 질문과 내 수업에 다가와야 점수가 오릅니다. 이게 물론 이 문제를 틀리거나 어떤 모의고사 점수에서는 원인이 어휘력이 가장 커요. 어휘력이 부족한 게 제일 크고요. 근데 내가 단어 갖다가 어느 정도 알아. 너네 아까도 있지만 단어를 외우기자는 게 독해를 이해하는 거잖아. 거의 이해가 됐어. 이 단어 모르겠는데 대충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리고 이 단어가 별로 안 중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잖아. 그 이유가 이거야. 글에 대한 이해야. 봐봐. 아니 그러니까 진짜 아직까지 맥을 못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독해가 쉬운 독해임에도 아직 맥을 못 잡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글도 이거 맞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수를 올리려면 맥을 잡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진짜 필요하다니까. 봐봐요. 그리고 아직까지 물론 또 표현을 알거나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맴돌긴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내 머리를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니네 머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지 내용이 들어오고 답으로 나올 거 아니냐. 머리가 혼동해서 애매모호한 뿌연 상태에서는 답도 안 나와. 명확하게 머리를 정리하세요. 자기 머리를. 그래야지 표현도 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건 머리가 정리가 돼 있다는 거니까. 봐봐요.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우연의 일치가 우리에게는 비합리적인 사건인 것처럼 보이고요. 우리는 그걸 지적이라고 규정해요. 그러나 몽테뉴라는 사람이 뭐랬어요? 이제 이건 어차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니까 기적의 원인은 자연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우리의 지식 수준에서의 빈칸에 있대요. 이것도 찾읍시다. 원래 영광스러운 기적은 처음에 기적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자연의 법칙을 따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그냥 과학기술적인 발전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괴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비스러운 것이 다 기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신비스러운 것이 기적이 아니면 뭔데? 여러분 졸려요? 기술적. 그래요! 신비스러운 게 기적이 아니면 뭐예요? 자연의 법칙을 따른 거고요. 기술적 발전인 거예요. 알겠어요? 기적이 아니면 뭔데요? A 아니면 B인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적은 원래 뭘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이해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고귀하고요. 더 고등한 힘의 개입을 요구하죠. 근데 그러나 그게 아닌 거야. 신성한 계시라든가 영감 없이도 기적을 초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어떤 방법이에요? A 아니면 B죠. 법칙을 따르거나 과학적 발전이죠. 이거 말하는 거야. 오케이? 아이고 이렇게까지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일단 이미 끊겼으니 revelation 이거 계시라는 건데 대단한 단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옆에다가 뭐 여기다 적어도 뭐예요? reveal이라는 단어 써요. reveal이 뭐예요? reveal 드러내다, 폭로하다 이거잖아요. 신의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주신 거예요. 자, 이 길을 가라. 자, 로또를 사라. 이게 계시인 거야. 자, 뭐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해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게 계시예요. 우리한테 드러내주는 거야. 그래서 instead of 뭐 대신에 그걸 점검, checking out, 점검하는 것 대신에. 근데 그 점검한다는 게 뭐냐? 즉이에요. 즉. 점검한다는 건 조사하는 거고요. 발견하는 거야. 어떤 사건의 원인을, 사건의 근원을 확인하고 점검하거나 조사하거나 발견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뭐 해버린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규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기적이 아니야. 아닌데도 기적이라고 규정하는 거지. 왜? 점검을 안 했으니까. 조사 발견을 안 했으니까. 결국 기적이라는 건 그렇다면 뭐가 돼요? 변명, 핑계. 변명과 핑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의 핑계가 되는 거냐면 those who 너무 게을러서 생각을 안 한 사람들의 핑계와 변명이 되는 거죠. 근데 결국 기적은 왜 발생하는 거야? 자연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너무 게을러서 생각을 해 안 해? 안 해. 원인을 찾아야 돼. 왜 바다가 갈라졌지? 아, 조사해보니까 그 당시에 밀물, 썰물에 의해서 바닷물이 빠지겠구나. 근데 그걸 안 한 거야. 안 하니까 그냥 아, 모세가 대단하네. 하나님 대단하시네. 까지는 거죠. Too lazy. 너무 게을러. To think. 생각을 하기에. 이거예요. 원래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적의 원인은 진짜 자연적으로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게을러가지고 바다가 갈라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좋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것도 어려울 때가 있지만 이렇게 쉬울 때도 있다는 거죠. 자, 몇 번이죠? 우리가 4번 하고 있죠? 4번에 1번 ignorance, 무지, 2번 유연성, 3번 탁월함, 4번 만족감, 5번 과장. 이게 되겠어요. 몇 번이에요? 1번 무식해서. 우리가 무식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무식해가지고. 알고 보면 기적이 아닌데 무식하니까 기적으로 안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적이 겁나게 많았지. 근데 지금은 기적이 줄잖아. 그렇잖아. 왜냐면 과학이 발전되니까 이제 알거든. 이제 막 옛날에는 막 일시잖아. 일시. 해가 달에서 가려주면 와, 막 하나님이 노하셨다. 우리 큰일 났다. 막 쫄았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또 기적을 갖다가 일으키셨네. 근데 지금 아니잖아. 일식이구나. 지구와 달과 그 태양의 위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런 거죠. 옛날에 무식해가지고 맨날 기적이었죠. 그런 거야. 할만해. 그렇지? 그 다음에 5번은 오답자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갈게요. 그 다음에 6번이 오답자가 있는데 6번이 끼니까 5번까지 한 다음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6번, 7번하고 이제 올프는 마무리하겠어요. 자, 5번은 처음부터 그냥 바로 구문에서 갑니다. rebel. 자, 이제 rebel. 이런 걸 안 해요. rebel은 동사로 반역하다, 반항하다. 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명사로 반역자. 그 다음에 rebel 이런 단어를 명사형을 알아주십니다. rebellion이 반역이에요. 반역. 반란, 반역. 이래 있어요.
내가 무슨 예시일까? 왜냐면 너네들한테 먹히는 예시를 들었는데 나는 테슬라가 떠오르는데 너네 봐봐요. 테슬라라는 차 알죠? 차 알죠? 그치? 전기차. 근데 전기차가 현대 기아에서 전기차 많이 만들거든? 너네 그 자동차 번호판 중에서 번호판이 파란색이면 그게 전기차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테슬라 사는 거야? 좋아서? 약간 차별화? 나는 남과 달라. 약간 디자인부터 약간 뭔가 좀 약간 좀 다르잖아. 그치? 생긴 것도 약간 미래지향적 디자인 같고. 약간 이런 느낌 때문에 나는 일반적인 사람과 달라. 이런 걸 좀 들어.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할 때 남이 사는 걸 따라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오래됐나? 너희들은 이제 옷인가? 노스페이스? 그 패딩이잖아. 노스페이스가 너무 많잖아. 그러면 노스페이스 사고 싶은 사람도 있어. 근데 사기 싫을 때도 있지.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죠? 여학생들 특히 그럴 때 물건 살 때 예를 들어서 옷을 어디 놀러 갔는데 옷을 입고 왔는데 친구가 똑같은 옷 입고 왔어. 그러면 기분 나쁘죠? 짜증나잖아. 그렇지? 그런 거야. 남들 안 사는 거 사고 싶은 거. 그런 심리. 그 심리야, 그 심리. 그러니까 일단 남들 사는 거 사고 싶은 것도 심리가 분명히 있어. 뭐냐면 뭐 아이폰 같은 거. 남들 아이폰 쓰면 그러면 이제 아이패드 쓰면 따라 사고 싶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남들도 다 쓰는 건 사기 싫은 심리도 있어요. 오케이? 아, 여기 지금 좀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좀 졸려가고 힘든 것 같은데 물 있어요, 물? 물 한 잔 더 가져올래요? 괜찮아요? 오케이. 좀만 버팁시다. 이거 글이 길지 않아요. 길지 않고 내가 약간 남들과 좀 다르고 싶은 차별하고 싶은 심리야. 가볼게요. 반역자들은 생각하는 거야. 뭐냐면 그들이 반역자라고 생각해. 나는 반역자야 라고 생각해. 아니 반역자가 반역자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문제지? 그러나 뒤를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영리한 마케터들, 마케팅 담당자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근데 뭐처럼? Just like the rest of us. 우리들 나머지들처럼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지? 끝까지 본다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saying 이렇게 말하는 거. 뭐라고? Everyone is doing it.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may turn 몇몇 사람들을 아이고 이런 표현은 좀 알아야겠네. 어떤 아이디어로부터 turn off from 이거는 좀 따로 쓸게요. turn a off from feel 이렇게 되어있죠 지금 turn some people off from an idea죠. turn A off from B요. 직역하면 A를 B로부터 차단시키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죠. 그리고 A를 B에 관심 잃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약간 좀 그지 같아. A를 B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차단이야. A가 B에 관심이 있는 걸 떨어뜨리는 거야. 관심을 잃어버리게 하다. 그래서 모두가 그걸 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건 몇몇 사람들로부터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옷을 살라고 했는데 학교 갔더니 애들이 다 그거 입고 있어. 그러면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가 된다는 거죠. 남들 다 입어. 그러면 에이씨 나도 나 안 입어.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뭘 찾는다? 대안을 찾는 거야. 남들이 다 갤럭시를 쓰고 있으니까 대안이 아이패드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대안이라는 건 만약에 영리하게 계획되어지면 can be exactly 정확하게 마케팅 담당자와 설득자가 네가 믿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 대안이 되는 거예요. 또 어때? 만약에 내가 원해요. 네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가 고려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네가 강력하게 reject, 거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뭘 거부하냐? popular opinion, 이것도 대중들의 의견이에요. 인기 있는 의견이 아니라 대중적인 의견, 일반적 의견을 거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뭘 위하여? in favor of가 무엇을 위하여의 뜻이에요. 뭘 위하여? maintaining. maintain이 뭔 뜻이에요? 유지하는 거죠. 뭘 유지한다? 너의 independence와 너의 독립과 그 다음에 uniqueness, 너의 독특함, 특이함.
문제는 좀 기니까 자, 그래서 한번 끔 다시 해볼게. 내가 만약 원해요. 네가 어떤 아이디어를 고려해 주길 원해요. 그리고 알고 있어요. 뭐라고 있냐면 네가 강력하게 대중적인 일반적인 의견을 거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너의 독립과 특이함을 유지하기 위해. 그러면 나는 보여줄 거예요. 뭘 보여주냐면 먼저 다수의 의견, majority, 다수의 의견을 먼저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수의 의견을 which you would reject, 너는 거부하게 될 거예요. 근데 뭘 위하여? 나의 실제 선호를 위하여. 나의 실제의 선호를 위하여 너는 그것을 거부할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때 which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먼저 다수의 선택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것을 너는 거부하죠. 뭘 위해서? 나의 실제 선호를 위해서. 이때 위치는 뭘까요? 공개됩니다. 무슨 격? 뭐라고요? 목적격, 목관대. 어디가 불안전? 위젝트. 그래. 그러면 선의 사례. 이게 다 니네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메이저리티. majority 옵션이 선의 사례. 오, 잘했어요. 자, 한 번 더 볼게. 나는 너에게 먼저 뭘 보여줘? 다수의 선택을 보여줘요. 그러면 너는 그걸 거부하겠죠. 뭘? 다수의 선택을. 뭘 위해서? 나의 실제 선호를 위해서. 여기가 조금 이상한데 못한가? 너의 선호 아니야? 나의 선호야? 나의 선호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종종 트릭트, 속임을 당하는 거야. 언제? 우리가 반항, defiance라는 게 반항입니다. 반항의 입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빈칸을 사용하는데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us, 우리를 독립적으로 선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근데 뭘 선택해요? 이러한 선택을, 옵션을. 근데 그게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죠. 그들의 목적에 어울리고 부합하죠. 5번에 틀린 사람 없었죠? 그래서 5번이 어디 보고 있는 거예요? 5번에 reversal이 되어 있어요. reversal이 뭐예요? 반전. 이러한 반전을 이용하죠. 근데 뭐 하기 위해?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선택을 고르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반전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몇 브랜드들, 상표들이 have taken full effect of our defiance towards the mainstream. 우리의 주류에 대한, 메인스트림이 주류,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 주류에 대한 우리의 반항을 잘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병렬 물어볼까요? 그리고 그들 자신을 위치시켜요. 어디다가 rebel, 반역자에다가 그들 자신을 위치시키죠. 그러면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한 상표에 대한 충성심, loyalty, 충성심을 갖다가 일으킨다, 발생시킨다. 자, 독해가 짧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빨리 왔어요. 조금 이제 힘들어하는 듯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려고. 별로 정리하는데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해봐요. 일단 이 문장, 요 end의 병렬만 먼저 본 다음에 올라갈 거야. 이 end의 병렬. 평소부터 병렬을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독해할 때 자꾸 보려고 노력해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모든 걸 다 물어보기는 좀 시간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4시간 수업하는데 병렬만으로도 4시간 할 수 있어. 이 독해에 있는 병렬 다 하면. 근데 그것 좀 약간 그렇잖아.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뭐 단어 어휘 정리도 해야 되고, 뭐 내용 설명도 해야 되고, 배경식도 얘기해야 되고, 문제 푸는 방법도 설명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얘가 누가 누구의 병렬일까? 이런 고민. 그 다음에 정말 안 보이면 나한테 물어봐.
어차피 내가 내준 과제와 내 수업과 관련된 지문을 읽을 거 아니야. 거기서 해야지 뭐 딴지문 갖고 연습하는 게 아니라 하셔야 돼. 이거 쉬운 거야. 근데 오늘 좀 쉬운 거 물어보는데 아직 이 연습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아셔야 돼. 쉬운 거야. 봐봐요. 몇몇 브랜드들은 주류에 대한 우리의 반항의 효과를 가져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반역자로서 위치시켜요. 이걸 못 찾는다고? and 뒤에 포지션가 나왔잖아. 그치? 이게 B겠죠? 그럼 A는 뭐겠어요? taken이죠. 왜? have taken, have positioned. 이건데 물론 뭐 입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끊은 걸 수도 있고 뭐 얘기할까 말까 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taken, position. 이 정도는 알아요. 오케이? 자, 봐봐. 이게 뭐냐면 나 좀 진짜 왜 너네들이 쓰는 그런 걸 내가 잘 몰라가지고 왜 예시가 딱 그 정원 남자를 사이에서 남들 다 쓰는데 혹시 독특한 브랜드라든가 이런 거 있어? 뭐 이제 옷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 중에 뭐 아주 특이한 좀 소수의 그런 거 없어? 이런 거 좀 여자들이 좀 많지 않을까? 화장품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액세서리 중에서 남들 다 쓰는 거 있고 그다음에 약간 일부 애들만 쓰고 물론 뭐 너무 비싸가지고 일부만 그건 좀 아니야. 명품은 여기 해당이 안 되고 비슷한 가격대인데 근데 약간 스타일이라거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상표? 잘 모르겠어요. 화장품 볼까? 화장품? 화장품 뭐 나도 모르지만 그래서 화장품 다 어디서 사요? 올영 사죠. 올영. 근데 올영 말고 또 다른 거 있어요? 올영 말고는 없어요? 무조건 올영가요? 아 인터넷에서 한다고요? 오케이. 자 올영, 올리브영. 올리브영이 다수이하죠. 그 다음에 옷은 뭐지? 옷은 그 뭐지? 무슨 우리 첫째 에블린? 이블린? 에이블린? 그건 에이블린의 상표냐 사이트냐? 사이트야.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양한 상표들이 있는 건가? 그치? 그래. 옷도 에이블린 굉장히 많이 쓰죠? 아니 에이블린 같은 네이버 마이트는지 자꾸 나한테 카톡이 와. 뭐더라? 쿠폰, 할인권 같은 거 나한테 자꾸 카톡이 와가지고 올리브영 할게 올리브영이 주류예요. 근데 자기가 다른 매장일 수도 있고요, 뭐 인터넷일 수도 있고요, 다른 개인적인 개별 구매, 뭐 인터넷 직구 한다고 쳐봐요. 이게 바로 비주류죠. 자, 갑니다. 반역자들은 자기가 반역자로 생각해요. 자, 반역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누가 반역자예요? B가 반역자죠. 남들 다 올리브영 갈 때 지가 혼자 인터넷으로 외국 상품을 다 직구하는 거야. 그러나 영리한 마케팅 담당자들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근데 누구처럼? 우리를 나머지처럼. 마케팅 담당자들이, 마케터들이 얘네한테 영향을 미쳐요. 근데 뭐랑 똑같아?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랑 똑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모두가 이걸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몇몇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아이디어에 관심을 잃게 만들어요. 야, 모두가 다 올리브영에서 사전을 구매하잖아? 그러면 나는 왠지 거기 가기 싫어. 그런 느낌 가끔 있잖아. 그렇지?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대안을 찾아요. 이게 대안이죠. 근데 이건 정확하게 마케팅 담당자와 설득자가 네가 믿기를 바라는 그게 바로 이 대안이 되는 거야. 결국 나는 내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걸 고른 거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얘네가 원하는 대로 고른 거야. 알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네가 알아. 네가 어떤 생각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뭐야? 상대방이 화장품 살라고 해. 근데 내가 또 알고 있어. 뭘? 네가 강력하게 일반적인 의견을 거부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뭐예요? 어떤 친구가 화장품 살라고 해. 근데 이 친구가 올리브영을 싫어하는 건 내가 알고 있어. 오케이? 뭐 하기 위해서? 남들 다 사는 거 똑같이 사면 얼굴이 똑같아지니까 독립과 특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리브영을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나는 너한테 먼저 다수의 의견을 먼저 보여줘. 야, 우리 반 애들 중에서 30명 중에 25명이 올리브영을 간다 라는 걸 먼저 보여줘. 오케이? 올리브영이 엄청 많이 간다. 그러면 너는 뭐 할까? 너는 그걸 뭐 하게 돼? 거부하죠. 원래 성향상 남들 하는 거 싫어하는 애거든. 독립과 특이함을. 근데 알고 봤더니 뭘 위해서 그 선택을 다수의 선택을 거부하는 거야? 나의 선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너한테 보여준 거지. 야, 올리브영 졸라 많이 있어 라고 하면은 얘가 이리로 가야지. 근데 이건 지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그렇게 유도를 한 거잖아. 됐어요? 이런 거야.
유튜브라든 그런 거면 태무 광고 겁나게 나오지. 근데 태무 광고가 난 솔직히 걔네 왜 광고하는지 모르겠어. 광고가 역효과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광고 보면 와 태무 좋다가 아니라 이름 뭐야 사기야 막 이런 느낌만 들지 않냐? 그런 거 있다니까 다수의 것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다수가 아니라 반대로 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종종 속임을 당해요. 뭐 할 때? 우리가 반항의 입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일로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속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반전을 이용해요. 뭐 하기에? 우리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선택을 고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그 독립적인 선택은 누구에게?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죠. 남들이 올리브영 가는데 나는 딴 데서 구매하는 건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이 마케팅 담당자를 위한 선택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몇몇 브랜드들은 이러한 주류에 대한 우리의 반항을 갖다가 잘 이용하고요. 그들 자신을 반항가로서 위치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표가 있을 때 마케팅 담당자가 우리 제품이 많이 팔립니다라고 광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극소수의 사람만 사용합니다. 그러면 왠지 더 호감이 생기잖아.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더 강력한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 다 쓰는 건 안 가도 되지. 근데 이거 나만 쓰는 것 같아. 그러면 계속 이걸 구매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반향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갖다가 마케팅으로서 이제 이용하는 약간 그렇게 설득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2개 남겨놨으니까 2개는 좀 쉬었다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하나가 오답이고 하나는 그냥 일반으로.